안녕하세요. 월가의 창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지원 대표님과 김호균 부장님 모시고 이 월가에 떠도는 이야기들 제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해야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늘 시간이 없는 방송이기 때문에 오늘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장 이야기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최악의 날 이후에 녹화일 기준으로 국내도 뉴욕 증시도 반등이 나와주긴 했습니다. 대체 이 최악의 날이 뭐 때문에 시작된 거냐 이야기들이 많은데 우리 부장님과 또 대표님의 뷰가 궁금합니다. 최악의 날 어떻게 잘 견디셨는지 어떻습니까? 여의도에서는요. 예상하셨겠지만 네?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보통 여의도 하면 찌라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 흔한 찌라시도 안 돕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도 이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 우리가 모르는 뭔가 위기가 터졌나? 어디서 전쟁 터졌나? 우리가 모르게. 그렇게 이제 추측만 하다가 장이 끝났죠. 3%, 4%, 5%, 6%, 7%, 8% 뭐 이런 식으로 가는 흐름이 나와요. 두 자리 숫자 넘어가니까 진짜 뭔가 이렇게 의구심이 들지 않대요? 음모론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 그러니까 신용위기도 한번 찾아보고요. 네. 제 아는 후배는 카드 결제가 이게 막혔나. 그래서 야 가계부채 대란으로 이게 이렇게 되냐? 그러니까 아니 5일날이 카드 결제 대금 날이래. 이게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 그럴싸해요. 그래서 좀 그런 어떤 음모론이 난무했던 하루였고. 그런 어떤 힘겨운 날이 지나고 제가 요새 미스터 V라는 또 애칭이 있는데 이제 네. V자 반등을 또 주장했기 때문에 네. 저의 이제 예상대로 나름 시장이 반등해주고 있다. 네. 물론 이 영상이 올라온 시점에 제가 굉장히 또 어디 쥐구멍에 숨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소신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날 이후에 V자 반등이라는 건 좀 빠르게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흐름이 맞았던 건가요? 그러니까 빠르게 반등이라기보다는 더 빠지지 않고 이제 어떤 시간을 두고 그 시간이란 건 이번 주간을 정도를 봤거든요. 그래서 회복을 좀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거에 대한 근거는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나도 모르는 새 어디서 쥐도 새도 모르게 전쟁이 터졌나, 아니다 엔화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아니다 경기 침체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새로운 위험 요소들은 아니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빠진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가 월가의 창이 이 경제시장 위에서 도사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뒤에 그 생방송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한 10여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3분 안에 압축적으로 매크로적인 시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3분 안에. 일단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런 급락이 왔느냐는 이해를 하려면 일단 큰 매크로적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가 동결되는 시기에서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로 넘어갑니다. 폭락이 언제 나왔냐면 파월의 발언을 하고 파월 의장이 이번에 이제 아주 강하게 9월이라는 시점을 얘기했죠. 시점을 얘기해서 금리 인하라는 부분을 강하게 어필을 하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폭락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금리가 동결되는 시기에서 금리가 인하 시기로 넘어가는 가도기에서 나오는 변동성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금리 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파월의 발언이 뭘 촉발시켰냐면 지금까지 금리 동결 시기에 이루어왔던 롱큐 펀드나 작은 헤지 펀드들 혹은 중기 정도의 펀드 자금들이 그러면 금리 동결 시기가 이제 끝났다. 이제 금리 인하 시기로 넘어간다. 자, 이거 자산 배분을 다시 리밸런싱 할 필요성도 있고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펀드 물량을 일단 리밸런싱 재편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많이 났던 AI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반대쪽으로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 있죠. 반대로 쇼트에서 수익이 많이 나는 우리나라 같은 2차전지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롱숏을 이거 이제 같이 청산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포트의 재편인 거지 사실 경기 침체와 무관합니다. 고용이 좀 나빴다 샤메 법칙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자 먼저 이제 샤메 법칙이 요즘 하도 그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이걸 핫합니다. 얘기를 드리면 자 샤메 법칙은 1년 전 실업률의 최저 수치가 지금 현재 1년 후에 3개월 평균치가 0.5%를 넘어가면 이것은 경기 침체 경기 침체로 들어간다 라고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확률이 90% 이상이다. 맞죠?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지금 이 장단기 금리 역전차처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팬데믹 이후의 특수성입니다. 지금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샤메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1년 전 실업률을 뽑힙니다. 그럼 1년 전 실업률 최저치가 기준이 되겠죠? 근데 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1년 전은 팬데믹이 끝나고 리오프닝 과정에서 서비스업을 중심해서 완전히 고용이 폭발적으로 나타난 파월 의장이 서비스 고용을 걱정할 정도로 집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따진다면 사람 한 명당 일자리가 2개, 3개씩일 때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로 실업률이 떨어지고 고용이 완전히 그냥 퍼펙트에 올랐던 시기죠. 근데 거기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거기보다 지금 나빠졌다? 과연 이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런 룰을 가지고 지금 팬데믹 이후를 잣대를 잰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맞지 않다는 거를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금리 동결에서 금리로 넘어가는 자금의 재편, 거기서 나오는 기계적인 매도 물량이 있죠. 그러니까 요거에 일단 70%, 그리고 나머지 30%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엔캐리 자금 청산. 자, 우리가 원래 이번에 재료비에서 예상했던 부분은 금리 동결입니다. 그리고 월 한 6조엔 정도 국채를 매입하는데 이거를 한 1조엔 정도 줄일 것이다. 그러면 한 1조엔 정도 매입 규모를 줄이면 한 10bp 정도의 금리 인상 효과, 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25bp 금리 인상에다가 1조엔이 아니라 3조엔을 줄여버렸죠. 이 두 개 합치면 한 금리 인상 효과가 한 50bp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에서 제로금리로 왔다가 제로금리에서 바로 50bp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 충격을 당연히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금리 동결에서 인하로 넘어가는 파월의 발언 이후에 나왔던 펀드 재평가, 여기에 맞물려서 엔화와 관련되어 있는 한 50bp 정도 상당하는 금리 인상 효과, 이 두 개가 맞물리면서 주식시장이 완전히 한번 큰 충격을 받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거는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수급상의 문제가 더 큽니다. 그러면 이게 돌아서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된다? 수급이 다시 매수로 전환이 된다. 매도했던 쪽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대세하라고 한다, 수색 전환이다, 경기 침체로 간다고 하면 재편했던 펀드 물량들이 안전자산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 자산들이 안전자산으로 넘어갈 거야. 넘어가지 않아요. 이 부분은 다시 펀드를 재편한 이후에 다시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단기간에 굉장히 힘들겠지만 이 자금들이 다시 증시에 유입되는 과정, 어디로 유입되는가를 보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전체적인 구도로 머리에 그리셔야지만 이번 충격을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3분 만에 요약이 되네요. 대표님, 대단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변동성이 안 그래도 커지는 구간인데, 거기에 하필 엔화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가 같이 맞물리면서 굉장히 충격이 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지만, 당시에 최악의 날일 때도 금 가격이 오른다거나, 뭐 안전자산이 폭발적으로 그쪽으로 자금이 이동하거나 그런 움직임은 없긴 했습니다. 이 시기에 대한 특수성을 이해하셔라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부장님은 V 라인이라서도 있지만, 네, V 자 반등을 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유가 있다고. 그러니까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대응이 바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하락의 원인을 이제 말씀해 주신 수급상 원인으로 저도 보고 있는데 매우 또 동감합니다. 저 동지를 본 것 같아요. 좋은데 수급 일단은 시장에서 얘기하는 하락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를 꼽습니다. 경기 침체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거든요. 네. 자, 근데 경기 침체, 그럼 경기 침체냐 아니냐를 우리가 따져야 될 거고요. 그렇죠. 네, 그거는 저는 봤을 때 경기 침체냐 경기 침체 아니냐, 경기 침체로 조정장을 주장하는 사람의 주장들이 있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아니다 반등장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경기 침체나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우려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뭐 버핏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샤메 법칙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지표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사실 뭐 어떤 데이터에 근거한 보다는 이제 어떤 우려 섞인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럴 수도 오히려 있다. 그 반대의 이제 상황에서는 데이터로 반박을 하는 내용을 많이 하죠. 뭐 캐펙스 투자가 늘고 있다, 어떻게 침체 캐펙스 투자가 늘고 있냐, GDP 늘고 있다 등등의 어떤 방어를 하는데, 이건 뭐냐? 근데 결과적으로는요, 이건 주장이 지난주부터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장 결과로 봤을 때는 조정장이 이긴 거예요. 경기 침체 이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순간적으로 어떤 단기적 힘의 센티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우려 자체가 시장을 눌렀다고 보고, 시간이 지났을 때 펀더멘탈이 받쳐준다면 이거는 경기 침체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우려는 어느 정도 우리가 해소를 해보자. 네. 그런 다음은 엔캐리 트레이드가 남았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엔캐리 트레이드를 정상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최근에 엔화 약세에 배팅을 한 그런 한머니선 단기적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있고요. 그리고 10년 이상 어떻게 보면은 미일간 금리차를 이용해서 꾸역꾸역 누적으로 쌓여온 장기적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최근의 하락을 불러일으킨 수급 자체는 단기적 한머니성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이미 시장에 출회가 됐고, 이거는 지금 엔화를 봤을 때 이미 다 출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장기적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일부 있었으나 이것이 일시에 쏟아지는 것을 걱정해 시장에 빠진, 즉 우려 때문에 빠진 거지 실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이루어지진 않았다 생각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실제 현재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났다면 금리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튑니다.
왜냐하면 미국채를 팔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 엔킬레이트의 자금 자체가 단기성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적으로 팔고 나올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청산이 안 됐는데 얘네가 일거에 쏟아지면 생길 지옥 같은 상황을 두려워한 시장이 우려의 목소리로 그리고 우려를 공략한 어떤 트레이딩이 시장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경기 침체도 우려고 엔킬레이트의 청산이랑 그 불확실성도 우려라면 시장은 이런 우려에 의한 수급에 의한 빠진 상황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대표님과 저의 어떤 반등에 근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단기 엔캐리 자금은 사실 증시보다 코인 시장이 더 많아요. 아. 증시는 우려감이고 코인 시장은 현실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걸 구분할 필요가 사실 그래서 주말에 사실 금요일날 그렇게 한번 빠지고 나면 사실 월요일날 반등할 수 있는 금이 나오는데 그렇죠. 코인 시장이 주말에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코인 시장이 주말부터 급락을 시작했어요. 충격이 그러다 보니까 컸어요. 월요일에 어떤 시장의 뭐냐면 개파락을 좀 더 강하게 유발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불안했던 시장이 코인에서부터 먼저 매도를 치면서 어떤 이런 하락을 또 끌어온 측면도 있는 거죠. 이제 일각에서는 우에다 총재 굉장히 극한 직업이다. 지금 약간 뭔가 원망할 상대가 필요한데 잘 걸렸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 네, 걔네는 혼나야 돼요. 걔네 좀 이렇게 정신을 네. 좀 차려야 됩니다. 이번에 그 일본의 조치는 사실 네. 상식 밖에 물론 그러니까요. 필요성은 있지만 이게 질적 완화 때문에 들어갈 필요성은 있지만 동결에서 1조 원과 1조 원 축소하는 것과 25p 인상과 3조 원 축소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도 문제지만 그 전에 문제가 뭐냐면 우에다 총재가 5월, 6월에 굉장히 시장이 이상한 시간을 줘가지고 맞아요. 헤지펀드들이 일명 타겟, 야, 저 좌표 찍어, 매도야라고 하는 빌미를 준 게 BOJ 스탠스였거든요. 그쵸. 그래서 엔화가 과도하게 약세로 흘렀고 이런 어떤 굉장히 혼란스러운 금융시장에 단초를 제공했고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갑자기 또 금리 인상을 또 시장 예상 못하게 하는 요런 부분들이 네. 굉장히 좀 과거 파월 모습과 되게 네. 비슷하게 보인다, 겹쳐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파월이 낫죠. 그 정도 급이 아니죠. 그 급이 아니에요. 파월이 낫죠. 무슨 소리 하십니까? 우리 파월 형님 목소리도 좋으신 분이 이제 서운하십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떠도는 굉장히 큰 우려감 때문에 이제 큰 폭으로 출렁였다면 반등이 다 나와줬습니다.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그래서 이 변동성의 구간에 대체 그럼 우리는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하는가? 그게 사실은 투자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영역일 것 같거든요. 이제 전략을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매크로 얘기하다가 시간이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맞습니다. 빠르게 지금 시간이 말씀드릴게요. 없습니다. 예. 제 장표를 보시면 이거 지난번에 제가 갖고 온 내용인데요. 이거 뭐냐? 지난번에 하반기 전략을 세운 거예요. 이거 다 뒤집어야 됩니다. 오. 네, 이때 전략이 뭐냐면 상반기에는 M7 빅테크만 투자하면 되는 시장이었는데 네.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강하게 나오게 되면 중소형주 위주로 어떤 순환매가 돌면서 빅테크만 가지면서는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가 없다라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금리 인하의 어떤 추이를 지켜보면서 중소형주 비중을 늘려라 라는 전략이었는데 맞습니다. 이거 뒤집힙니다. 왜냐면 오. 지금 이번 조정장으로 해서 모든 사이클 뒤로 밀렸어요.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새로운 신기술이라든가 어떤 기술적인 진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애플 인텔리전스 네. 관심 있으시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다 10월 뒤로 밀렸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예상했던 1차 주도주인 엔비디아를 위시로 한 AI 반도체가 어느 정도 꺾이고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AI 디바이스가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정상적 그림이었는데 네. 자 지금 엔비디아 AI 반도체가 다 폭삭 주저앉았거든요. 그쵸. 여기서 얘를 제끼고 디바이스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선택지는 중소형주 순환매가 아니라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가 금리 인하 하겠지만 그렇게 강하게 금리 인하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장기물은 이미 어떤 금리 인하를 시장이 원하는 걸 반영한 것뿐이지 여기서 더 하락하지 않는다고 보고 그러면 어느 정도 제한적 금리 인하 제한적 금리 인하 상태에서 어떤 중소형주 순환매도 돌지만 일단은 문제는 낙폭과대 우량주의 반등이 더 먼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터치해야 될 거는 기존 주도주를 다시 가져야 된다. 제가 갖고 온 게 왼쪽에 쏙슬 네. 그리고 오른쪽에 엔비디아입니다. 네. 지금 최근 한 달 서학게임의 순매수 상위 1위가 쏙슬입니다. 네, 이 레버리지의 민족 어쩌면 좋습니까? 네. 지금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네. 엔비디아와 쏙슬을 투자가 아닌 하나한다?
트레이딩을 할 때다. 트레이딩 할 예, 예. 때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투자죠. 네. 속쓰는 트레이딩입니다. 아. 예, 지금의 하방으로 열린 변동성 장의 상에서 하단에서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을 트레이딩 관점에서 공략이 가능하고 그리고 다만 이거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레버리지 ETF는 단기적으로 끊어가고 그리고 가장 큰 흐름의 본류는 엔비디아를 위시하는 AI 반도체를 낙폭과대 종목을 여기서 줍줍하는 전략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최우선 전략이다. 그 다음에 생각하자. 그 다음 종목은 그냥 이 말이 핵심이거든요. 네. 지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전에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AI 그 관련된 종목들이 하이닉스나 엔비디아 보면 네. 사고 싶은 위치까지 내려왔어요. 네. 이게 덜 떨어졌다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데 이 정도 가격 조정을 받으면 굳이 좀 전에 부장님 얘기한 것처럼 다른 거 돌아갈 필요 없이 일단 이거를 먼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일단 좀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도. 단 트레이딩 관점.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하반기 어려운 게 뭐냐면 하루하루 트렌드가 바뀌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대응하기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명확하게 조정장에 말을 못했어요. 금요일날 장을 보고 나서 이제 조정장이니까 조금 포트 정리를 하자라고 월요일날 전략을 그러니까 주말에 세팅 월요일 하려고 했더니 주주주주 이 대응 못하고요. 네.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빠져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히려 조금 더 이미 이걸 보내놓고 또 월요일날 하락을 이제 노이즈라고 보고 판단해서 움직이게 되는 상황인 거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필요한 어떤 이제 부분은 그러니까 난이도가 낮아졌어요 오히려. 오히려. 네, 그러니까 하반기에 아까 말한 전략은 중소형주를 택하기 때문에 중소형주는 어려워요. 그렇죠. 공부가 안 돼. 뭐를 공략할지 모르고 네.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얘를 해야 돼. 그래서 저는 ETF를 권유드렸던 건데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면 난이도가 높아지는 장이고 순환매의 흐름을 타야 되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빅테크가 폭삭 주저앉았으면 그걸 사면 되면 얘는 확실한 거고요. 분석이 끝난 거고요. 몇 종목 안 된단 말이에요. 그쵸. 난이도는 낮아졌다. 투자의 난이도는. 오히려 네. 시장이 하락하면서 이 종목을 대하는 난이도 자체는 좀 낮아졌다. 실제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하락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던 게 IT와 소비주들 네.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져서 매력적인 가격 구간에 들어왔는데 근데 이럴 때는 사실 공략을 할 만한데 개인 투자자분들께 이럴 때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쉽지가 네.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분할로 접근해야죠. 분할로 맞습니다. 접근 방법도 네. 분할로 하는 게 좋겠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뭐 사실 뭐 공포의 매수해라고는 이 하락장에 배팅하라 이거는 저도 절대 저한테도 맞지가 않고요. 네.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저도 이제 V자 반등을 전망하지만 저의 전망에 100% 배팅을 하진 않습니다. 네, 전망과 배팅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도박을 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고 전망을 하고 여기 이런 투자 전략을 우리가 세팅을 할 수 있지만 세팅과 배팅은 다르다. 예, 그러면 명언 나왔네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이런 구간에서 매수와 매도를 둘 다 하자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떤 시장이 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때는 어떤 이탈 가격을 깼을 때 매도할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과도한데 라고 했을 때 더 빠질 것보다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새롭게 괜찮은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결단도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매수라는 거는 있을 수 증시 없고. 없습니다. 100%는 건 없어요. 네. 네. 내가 아무리 천재라도 나를 믿지 않아야 돼. 시장이 항상 겸손해야죠. 지금 월요일 같은 하락장을 누가 예상했습니까? 그러니까요. 댓글창에서 야 그것도 예상 못하면서 이게 지금 뭐 떠드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아무도 네. 예상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시장의 난이도가 또 쉬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자신감이 또 한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크로와 종목 이야기까지 모두 나누고 나니까 조금 더 머리가 명확하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도 앞으로 이 월가의창과 함께 하시면 이렇게 명확한 길라잡이 역할 해드릴 수 있으니까 끝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과 대표님 다음 월가의창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